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금속조직학을 담당할 윤정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 처음 듣는 전공 과목에 있어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대학생이 되셨으니까 대학생으로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정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교재에 제 연락처, 즉 이메일하고 그 폰 번호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쓸모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금번 학기 강의 진행하면서 혹시 강의 관련돼서 질문한 사항이 있거나 혹은 기타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요 연락처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과목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디 다른 데다 물어보기도 어렵고 뭐 자료를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고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볼 데가 없어서 넘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연락처 이메일하고 폰 번호 있으니까는 뭐 전공과 관련돼서 어떤 과목이든 좋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 연락처하고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졸업생들이 있는데 졸업을 한 지 몇 년이 돼 있어도 아직 요 연락처로 연락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뭔가 전공과 관련돼서 물어볼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교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책입니다. 근데 꼭 이 두 책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뭐 교재라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주로 제 과목은 매주 업로드되는 수업 자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 수업 자료 안에서 내용을 최대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 수업 자료만이라도 잘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과목을 이해하고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도 버리지 마시고 잘 들고 계시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번 학기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게 지금 영상을 이용한 강의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출석, 레포트, 중간, 뭐 기말 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각각의 점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성적을 고시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학점이 부과가 되어지게 됩니다. 뭐 보면은 뭐 내용들은 충분히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중간 시험이 30점이고 기말 시험 배점이 50점인데 이렇게 되는 거는 기말 시험은 중간 시험 범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말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점수 배점도 높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학기 전체 성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 이후에는 각 개인이 획득한 점수들에 대해서 답안지와 함께 전부 다 다시 돌려드리니까는 보고 계속해서 성적과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학점 자동 F 처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강의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각 시간마다 여러분들 출석 전산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지고 자동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3회 이상, 4회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은 이번 학기의 그 성적은 F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이 과목을 듣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중간중간에 본인들 출석 확인을 하셔야만 이후에 이제 바로 F 처리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미리 확인하셔서 출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금속 조직학의 목표입니다. 금속 조직학, 일단 용어 자체도 생소하긴 한데, 이번 이 금속 조직학이라는 과목의 일단 강의 목표는 뭐냐면, 재료, 특히 재료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금속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 그리고 그 금속이라는 재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 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성질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료의 근원이 되는 원자 구조, 특히 재료의 특성을 결정짓는 각 원자들의 전자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금속이란 재료에 있어서의 구조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금속의 특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학기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예정된 주차별 강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1주부터 쭉 돼 있고 한 학기가 15주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 저는 8주차의 중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세 주는 재료, 특히 금속이란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수업이고, 두 번째는 금속의 구조, 실제로 어떠한 구조로서 금속이란 재료가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큰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중간 시험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금속 조직학이라는 과목을 좀 간단하게 좀 이해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 좀 생소한데요. 금속 조직학, 그렇죠? 무슨 말인지 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말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금속 조직학, 여기서 조직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의미에서 조직이란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즉 금속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공부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지금까지 금속이라는 재료를 따로 띄워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사실 금속이라는 재료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지는 가장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럼 그 금속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 기본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존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주변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책상, 의자, 아니면 타고 있었을 자동차, 지하철, 비행기, 정말로 많은 재료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역사는 곧 재료의 역사하고도 동일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재료를 기준으로 인간의 역사들은 분류가 되어집니다. 잘 알고 있는 철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거치면서 배웠었던 인류, 즉 사람이 이 지구에서 나타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용한 그런 재료로서 그 시대를 구분하는 척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만큼 재료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란 말 우리는 잘 들어봤고 이해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은 반도체에 의한 실리콘 시대이다. 지금은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폴리머 시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지금 실리콘 시대를, 폴리머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인간은 아직도 철기 시대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철만큼 가장 중요하고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재료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철, 결국은 금속,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재료가 단지 금속만 있는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이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속. 두 번째, 세라믹. 세 번째, 고분자. 이렇게 크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금속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쵸? 딱딱한 그 무엇. 세라믹은 쉽게 생각하면 유리와 같이 투명하거나 혹은 불투명해도 딱딱하고 단단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쉽게 깨지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 여러분들 경험을 해봤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의 고분자 즉 폴리머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류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수업 자료에 있는 사진을 보면 내용물은 콜라입니다. 동일한 내용물이지만 담고 있는 용기를 보면 우리가 알루미늄 캔이라고 불리우는 금속, 병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평범한 유리병, 그리고 페트병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금속, 세라믹, 고분자가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재료를 담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성질들을 살펴보면 금속은 강도가 높고 고연성, 즉 잘 늘어나고 쉽게 전기가 통하고 투명하지 않으며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세라믹은 취성, 즉 쉽게 잘 깨지고 탄성,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크며 부도체, 전기를 통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고분자는 같이 강도도 낮고 가볍고 전기나 열이 통과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투명한 플라스틱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재료는 다음과 같은 이런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고분자, 즉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그런 인류의 플라스틱 사용이 결국은 요즘 어떤 플라스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특히 동식물에 있어서의 끼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요즘 크게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쵸? 미세 플라스틱을 어패류들이 먹어서 그 어패류들 그 위 속에서 작은 플라스틱 찌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태평양에 수십 킬로짜리 그런 플라스틱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쓰레기 섬이 움직인다든가 존재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 이 세 재료를 끊임없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지 금속만이 가장 완벽한 리사이클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인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금속 그리고 세라믹, 고분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이거는 주변에서 워낙 쉽게 볼 수 있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각을 쉽게 분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여기 예시된 그림에서 보이는 것들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만지고 있던 것들인데 그 재료들이 각각 어떠한 특징들로 그리고 왜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게 되는지를 이번 학기에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좀 더 이야기를 해서 금속, 세라믹, 고분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각 재료가 갖고 있는 밀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메탈스, 세라믹, 폴리머, 뭐 컴포짓 이렇게 되는데 일단 컴포짓 요거는 이제 복합 재료라고 불리우는데 그 컴포짓을 제외하고 금속, 세라믹, 폴리머를 비교해 보면 그쵸, 아까 앞쪽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대체적으로 느끼는 그 특성에 있어서 질감, 그쵸? 금속은 좀 무겁고 세라믹도 좀 무겁지만 플라스틱은 가볍고 뭐 이런 느낌들을 일단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실제로 이제 숫자로 표현했었을 때 각 재료들이 가질 수 있는 밀도들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플라스틱 가볍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플라스틱이 매우 가볍네요. 자, 보면은 여기 Y축에 밀도 값을 봤었을 때 1.0, 즉 물이 1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애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플라스틱은 물에 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봅시다. 다음에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면 강도입니다. 강도. 이건 뭐냐면 얼만큼 강하냐, 얼만큼 단단하냐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면은 금속과 세라믹과 폴리머에 있어서의 강도를 비교해 보면, 그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국그릇이나 밥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도자기류들을 직접 매일매일 만져봤었을 때 그 느껴지는 단단함, 딱딱함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속류가 느껴지는 딱딱함, 단단함과 비슷한 느낌이 난다라고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플라스틱, 폴리머는 그쵸, 쉽게 모양이 바뀌고 쉽게 겉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우리가 평상시 만졌을 때도 그렇게 단단한 느낌을 받지는 않죠. 이게 재료별로 각각의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기전도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금속과 세라믹과 고분자가 가지는 특징 중에 전기전도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전도도, 즉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인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금속이 열과 전기를 잘 통한다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라믹 그리고 폴리머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또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전에는 무심코 넘어갔던 이 특징들이 보면 금속, 세라믹, 고분자라는 재료적인 특징으로 보면 지금 앞서 쭉 살펴봤던 그런 밀도나 강도나 혹은 전기 전도도와 같이 각 재료들이 아주 각각의 매우 특징이 있음을 잘 알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첫날로 앞쪽에서부터 쭉 금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